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의지가 약하냐. 만약에 수험생인 경우에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뭐 직장인인 경우에는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공부하냐. 너 일이나 해라. 뭐 취준생인 경우에는 너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그거 생각해야지 뭐 그런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증상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될까봐 너무너무 두렵다죠. 그리고 머리로는 생각한다고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되면서 두렵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마술적 사고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마술적인 사고예요. 어떤 합리적이지 않고 보통은 어린아이들이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지만 강박장애에서 흔해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강박장애, 강박증이에요. 강박증 하면은 손을 잡고 닦거나 뭐 같은 줄로만 가려고 하거나 보통 강박행동 관련해서만 많이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하지만 강박증 증상 중에서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강박장애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거든요. 강박행동 아까 설명드린 손을 계속 반복적으로 씻거나 뭔가 확인, 가스밸브를 계속 잠근 거 확인하거나 뭐 택시 내릴 때 흘리진 않았나 자꾸 확인하거나 이런 강박행동도 강박 증상 중에 절반 정도의 포션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중요한 포션 흔히들 놓치시는 게 뭐냐면 강박 생각이에요. 강박 사고라고 하는데 강박 사고 한 가지 생각에 내가 꽂히는 거 자꾸 반복적으로 그게 떠오르는 거 근데 떠오르는 게 그냥 내 의지로 생각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침투적 사고라고 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내 머릿속으로 누가 쏘는 느낌으로 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확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조절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보통은 살면서 항상 뭐 일관된 생각만 하는 건 아니고 뭔가 집중하다가도 갑자기 딴 생각 엉뚱하게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잠깐 뭐 엉뚱한 생각하면서 공상 좀 하다가 내가 할 거에 다시 집중하고 그 공상을 이제 잘라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요. 들어오는 것도 갑자기 들어오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오고 끊는 거, 중단하는 거를 의지로 이제 보통 하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참 힘들어요. 강박 사고가 내 의지로 이게 조절이 안 돼서 생각은 내 머릿속에 있는데 내 생각이 내 의지로 조절이 안 돼서 근데 이 강박 사고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술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될 것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예고 또 흔한 게 이제 보통 금 밟으면 안 되고 이런 강박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금을 밟으면 오늘 하루 운이 나쁠 거다라는 미신 같은 생각 때문이죠. 근데 이거를 또 마술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금을 밟으면 운이 안 좋고 금을 안 밟으면 운이 좋고 이게 합리적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자꾸 생각이 되고 그거에 꽂히고 그러다 보면 두려워지고 불안해져서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금을 안 밟는 식으로 피해 다니는 행동을 하는 게 강박 행동인 거고 오늘 사연에서도 말씀하신 임산부한테 내가 그런 상상을 내 머릿속에서 하게 됐다. 기형아가 나오면 어떡하지? 유산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진짜 그렇게 될까봐 마술적 사고가 일어나서 그래서 또 행동을 합니다. 너무 이게 죄책감이 들잖아요. 너무 걱정되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기도를 한다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되게 흔한 강박 행동이에요. 강박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반복적으로 기도문을 외우는 분도 있고요. 기도가 아니어도 어떤 숫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또 생각하는 식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이것도 행동이에요. 내 속에 있는 생각으로 인한 불안을 줄이기 위한 그 대처 행동이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숫자를 머릿속에서 세는 것도 행동입니다. 이런 마술적 사고라는 게 또 이제 언제 주로 많이 발생하냐면요. 이게 지금 사연에서도 이게 되게 괴로운 생각이거든요. 되게 흔해요. 강박 사고 중에서 굉장히 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격과 관련된 공격적인 생각이에요. 공격, 강박. 내가 직접 뭐 상대방을 공격하는 상상만 공격이 아니라 임산부를 봤을 때 기형아 나오거나 유산하는 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힘든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격적인 생각이에요. 또 마술적 생각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한테 그런 피해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공격한다는 식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이 실제로 상상하는 것만으로 일어나야 될까봐 임산부도 그런 한 예였고 또 TV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또 강박증에 흔한 거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거나 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정말 엉뚱하게 머릿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욕이 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욕을 하고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그 욕의 단어가 떠오르거나 그래서 침투한 그런 공격적인 생각이 있는 건데 또 여기에 또 마술적인 사고가 또 이어져서 내가 그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한 대로 넘어져라 뭐 저주할 수도 있고
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죽으면 좋겠다 이런 게 특히 강박 생각일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한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들어오는 건데 또 그것 때문에 실제로 또 그렇게 되진 않을까. 마술적 사고로 또 이어지고.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이거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것 때문에 내 일상이 정말 지장이 큰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 가족도. 뭐 이런 고민을 뭐 친구나 가족한테 털어놨을 때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의지가 약하냐. 만약에 수험생인 경우에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뭐 직장인인 경우에는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공부하냐. 너 일이나 해라. 뭐 취준생인 경우에는 너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그거 생각해야지 뭐 그런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닌데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엉뚱하게 의지로 이걸 조절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흔한 강박 장애 중에 강박 사고, 공격 강박, 마술적 사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많이 힘들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삶이 너무 피곤하다. 진짜 피곤해요. 어떤 분은 이제 머리를 그냥 뭐 멈추고 싶다. 머리가 계속 돌아가니까 또 감정도 너무 힘드니까 쪼개고 싶다. 머리를 뭐 파내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나 하다니 이런 식으로 또 자괴감을 느끼는 것도 또 이중고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예를 말씀드리면은 이 공격적인 강박 생각은 보통 왜 일어나냐면요. 내가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금기에 대한 강박이에요. 보통은 사람한테 금기시 되는 게 있죠. 동물과의 구분점 크게 두 가지인데 동물은 그냥 막 공격하고 싶은 대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도 쉽게 말하면 땡기는 대로 막 하고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이긴 하지만 스스로 잘 조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공격적인 본능, 성적인 본능, 금기시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금기시된 내용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를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흔한 경우가 엄마분들이 이제 임신 중에 또는 아이를 키우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면서 강박증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흔한 경우들이 뭐냐면 내 아이를 내가 해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좀 달라요. 우울증이 걸려서 너무 힘들고 살아갈 이유가 없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는 누가 키울 수 없으니까 아이를 살해하고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랑 좀 다르게 나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우리 아이 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생각으로 확 들어와요. 우리 아이를 내가 밖으로 던지는 생각, 죽이는 생각, 부엌에 칼 같은 거 있으면 칼로 찌르는 그런 생각. 더 정확한 용어는 생각이라는 것보다는 생각은 왠지 내가 의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런 이미지가 이제 머릿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책하시거나 자괴감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 그 금기된 것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임신 중에 또 아이 키우면서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강박 증상이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연 주신 분도 이런 게 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사연에서도 이제 힘든 경험들을 가정 안에서 많이 겪으셨는데 그 이후로 생기셨을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가정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그 이후로도 연락하는 과정에서 또 엄마에 대해서 많이 힘든 경험들을 하셨고 보통은 그렇게 엄마와의 관계에서 많이 힘들어질 때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정말 또 많은데 본인도 그런 경험들을 했고 또 다행히 상담 잘 받으시면서 해결됐지만 그런 감정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또 강박증도 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인식을 못하시고 관리를 못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10년 되셨군요. 네, 이게 생각보다 길어져요. 강박증인지도 모르고 보통 청소년 때 많이 시작됐다가 보통 청소년 때 수험생이 되게 흔해요. 공부하다가 집중이 갑자기 안 되고 엉뚱한 생각 들고 그 상상하느라고 몇 시간이 가버리는 내가 중간에서 끊을 수도 없고 빠져나가지도 않고 조절이 안 되는 근데 이게 의지 문제라고 자꾸 스스로도 자책이 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딴 생각한다고 하고 강박증인지를 몰라서 오랫동안 고생 하면서 증상은 더 심해지고 생각도 더 힘들어지고 일상에 많이 지장을 미치고 그렇게 되는 상태로 뒤늦게 5년 10년 후에 이 부분을 치료받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튜브에서 다루면서 약물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다루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치 선생님이 판단하고 적절하게 처방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또 그 약물보다도 다른 측면에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이 질환이 관련되는지를 잘 이해하는 거, 그 부분을 또 상담을 통해서 내 마음 이해하는 걸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보통 맞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박 장애는 약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너무너무 이것저것 할 수가 없다, 딱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상담이 아니라 약이에요. 그만큼 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물치료를 안 받아보셨다면 약물치료를 꼭 받아보세요. 그리고 상담도 같이 하시면 너무 좋지만 이전에 이미 관련된 상담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미흡하고 안 해본 치료, 약물치료를 꼭 해보세요. 흔히 강박장애는 잘 안 낫는다, 약물치료를 해도 잘 안 낫는다 라는 편견 아닌 편견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은 약물치료 받았을 때 잘 나아요. 다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보다는 조금 오래 걸려요. 보통 한 우울증이 한 달 정도 약물치료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반해 강박장애는 한 두세 달 이상 치료받아야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유지하는 기간의 필요성도 우울증보다는 좀 길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지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드신 거 제가 알거든요. 내가 안 되던 거를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너무 괴로웠던 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 머리로 나는데 마술적 사고가 막 일어나면서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또 자존감도 낮아져요. 아,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는 것들이 많아서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 강박장애는 제가 이미 다뤘기 때문에 사연 주신 분은 여기 떠있는 강박증으로 벌어지는 일들, 이거를 꼭 보시면 여러 가지 나의 심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때 그 감정, 너무 커다란 감정들을 내가 다 마주할 수가 없어서 외면하느라고 강박 생각이라는 부분들로 감정을 몰아낼 수밖에 없었나 보다. 사람은 생각 아니면 감정이어서 생각을 많이 하는 동안에 감정을 느낄 수가 없고, 그래서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면하기 위해서 생각에 많이 몰두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가 내 안에 있었겠구나. 그게 강박 생각의 강화로 이어졌겠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 마술적 사고까지 이어지면 또 불안해지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임시방편이지만 임기응변이라서 더 불안해지지만, 그거를 이제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 몰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구나. 또 이제 표현은 안 하셨지만 나름대로의 강박 행동이 있으셨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떠오르는 연상되는 거, 그로 인한 죄책감, 그렇게 일어날까봐 불안해서 회피, 또 역시 행동인 거고, 피해 다니는 거, TV도 피하고 임산부도 피하고, 이런 식으로 됐구나.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잖아요.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머리로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 조절 못해 라고 하겠지만 조절 못해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불안해지는 거 그거 조절 못해요. 아, 내가 그래서 이랬구나 라고 잘 이해하고, 혼자 하기 힘들면 그거를 같이 전문가와 같이 하고, 그게 스스로 조절이 안 되면 약물치료를 통해서 조절을 하면 해소가 되고, 그렇게 약으로 조절하면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도 그게 아닙니다. 조절이 안 되다가 약을 통해서 내가 조절을 되는 경험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조절되는 경험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뇌에는 그런 프로세스가 계속 그쪽 길이 이어지는 거라서, 그 트랙이, 그 회로가 계속 돌아가는 거라서 나중에 이제 강박장애인 경우에는 보통 우울증보다는 길게 한 1년 정도 이상 복용하다가 줄이면서 끊어도 계속 그렇게 생각 조절이, 불필요한 생각 잘 끊어내고 침투적인 생각 잘 안 들고 이렇게 또 유지가 돼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료를 꼭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